녹슬었네, 녹슬었어. 할 일이 없네, 할 일이 없어. 에이. 자네 요즘 많이 바쁘다며. 쉬엄쉬엄 마시게나. 예? 아니, 요즘 아무것도 없지 말입니다. 내가 미륵이네 미륵이야. 자네 속마음 정도는 훤히 보인다네. 아, 진짜 요즘 아무것도 없지 말입니다. 자네 속이 다 보인다는데도. 어젯밤에 사람들을 모아다가 반역을 깨하지 않았는가? 그런 적 없지 말입니다. 아이, 잘못했지 말입니다. 목숨만 살려주시지 말입니다. 네? 아이, 괜찮네, 괜찮아. 반역까지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는 나에게 어찌 화를 내겠는가? 다만, 반역은 깨하지 말게. 나에게 안심법이 있다네. 시간여행 강원 이번 주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고소한 입담으로 강원의 역사를 풀어낸다. 시간여행 강원의 멘토 강원대학교 김풍기 교수. 통일신라부터 고려까지 한국사를 전공한 역사학자 가톨릭 관동대학교 최근성 교수. 장졸들은 들으라 힘은 미륵이니라. 강원도를 지배한 궁예 이야기를 발빠르게 전한다. MBC 강원영동 김서영 아나운서.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귀여운 수다꾼, 호주에서 온 한국인, 가톨릭 관동대학교 최다미 강사와 함께합니다. 오늘 시간여행 강원의 주제는 여러분 관심법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인물, 궁예입니다. 궁예를 주제로 오늘 얘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화면부터 함께 보시고 궁예 얘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궁예를 찾아가는 제작진의 하루는 조금 일찍 시작됩니다. 새벽 어스름을 지나니 어느새 경기도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분단의 상징 철원에 당도합니다. 접경지역 DMZ. 그래서 오히려 철새와 동물의 낙원이 되어버린 지구 위의 가장 아이러니한 장소 철원. 궁예의 숨결은 여전히 철원을 감싸고 있을까요? 예, 이곳은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민통선 초소입니다. 바로 저희가 오늘 가야 할 곳이 이 민통선 안에 있는 궁예 도성 혹은 태봉 도성을 지금 가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민통선 한 3-4km 후방에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궁예 도성, 즉 태봉국 도성을 발굴하던 당시의 모습인데요. 비무장지대 안에 위치한 궁예의 태봉국. 도성 안엔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북적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며 폐허가 되고 말았죠. 민간인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도성터. 하지만 민간인 한계선에 세워진 철원 평화전망대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태봉국 도성은 903년경에 궁예가 그 당시에는 이제 개성에 그 도읍이 있었었는데요. 이 철원 지역으로 도읍을 옮길 요량으로 903년 4년서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905년에 이곳에 이제 도읍을 정했던 그런 도성이 되겠습니다.
한때 그 위용을 만천하에 떨쳤을 태봉국 도성은 고구려의 후예를 자처하는 세력과의 갈등에서 벗어나고 드넓은 철원 평야를 통해 식량을 얻을 수 있으며 적대국인 신라, 후백제와 거리를 둘 수 있었던 바로 이곳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태봉국 도성은 자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성과 외성 그리고 왕궁성까지 갖춘 삼성의 형태를 띄었었죠. 세월이 흘러 철원 땅엔 남과 북의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낸 노동당사가 세워집니다. 이곳은 철원군이 수복지역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노동당사 건물 앞입니다. 궁예의 흔적을 찾아서 가려면은 궁예가 처음에 왔었던 동주산성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바로 요 건너편에 동주산성이 있습니다. 궁예의 또 다른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곳 바로 동주산성인데요. 철원에 도착한 궁예가 처음 세운 동주산성의 터는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만날 수 있습니다. 궁예가 이제 그 강릉이나 화천 일대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곳에 896년에 와서 이 일대의 동주산성에 이제 진을 치면서 왕건이 와서 이제 복속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한 2년간 머물다가 나중에 송악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그러한 전략적 그 요충지였었습니다. 철원을 첫 도읍으로 정한 뒤 가장 높은 곳에 세운 도성. 사람들의 들고남을 훤히 파악할 수 있었던 지정학적 조건을 따져봤기 때문이겠죠. 궁예의 첫 번째 중요 거점 철원. 이곳을 발판으로 궁예는 그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궁예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부터 살펴봐야겠죠. 궁예 출신도 궁금합니다. 뭐 신라 왕의 아들이란 얘기도 있고 뭐가 맞는 겁니까? 이 뭐 사실 저희도 모르죠. 모릅니까? 예, 저희도 모르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네. 김 교수님이 모르시는 것도 있습니까? 네. 뭐 대부분 모릅니다, 제가. 아직 밝히신 게 없나 봐요? 네, 뭐 이게 삼국사기하고 이제 우리가 그 궁예 관련 자료는 삼국사기 그 열전에 나오는 궁예하고 궁예 기록하고 고려사에 나오는 궁예 기록이 이제 기본을 이루고 네. 그 외에 이제 단편적인 기록들을 우리가 이제 그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삼국사기에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헌안 왕의 아들이라고는 네. 나와요. 그런데 조그맣게 주석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경문왕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다. 이렇게 아하. 주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삼국사기가 집필되던 고려 전기에 궁예가 정확히 누구의 아들인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순천 김씨 집안 족보를 보면 네. 이 궁예를 자기 집안 조상으로 다루거든요. 이 순천 김씨 집안 족보에 보면 거기는 또 신무왕의 5째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건 자기 조상이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경우든 심지어 장보고 쪽하고 연결짓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궁예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완전히 파괴될 정도로 궁예가 역사 속에서 지워진 인물이 됐다는 거죠. 이 여러 가지 설들만 봐도 어쨌거나 왕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장보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평민의 아들은 절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집트 그거는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집트 보면 네. 인기 없었던 왕의 기록을 많이 삭제하려고 몇 번이나 했어요. 네. 네, 그 비슷한 경우인가요? 거의 같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또 이 궁예가 약간 스스로를 이렇게 신처럼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제비 메르긴이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을 스스로 삭제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학설이 등장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이집트하고 재밌는데요. 비슷하네요. 아니, 역사 전문가이신 교수님 보시기에 이런 학설의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기록은 웃음으로 지금 답을 하고 계신데. 아마 이게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으로 네. 건국 설화시조 같은 경우 대부분이 다 뭐 청강설, 하늘의 자손이다. 또 아니면 또 하늘에서 점지해준 부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일단은 선민 사상이죠. 네. 보통 우리가 일반인하고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너희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예. 논리죠. 이 마찬가지로 아마 이 시대의 궁예도
또 아니면 견훤도 네. 아마 똑같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저의 학설이 지금 신빙성을 예, 보여주고 있어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탄생은 단어하고 약간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단어. 단오? 우리 강계 단어. 단어. 네네네. 아, 네. 네. 궁의 탄생이? 네, 무슨 관련이 있다고 왜냐하면 하던데. 그 궁예가 태어난 날이 음력 5월 5일입니다. 아, 그래서. 네, 음력 5월 5일인데 마침 이제 그때가 그 일간으로 치면 왜 우리가 60갑자 네. 세잖아요. 그걸로 쳐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할 때 그 오. 5가 둘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중오일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 중오일에 태어난 아이는 역적, 그러니까 나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거나 아니면 나라에 큰 변고를 저지를 가능성이 예. 있다는 이제 이런 설이 있어서 사실 궁예가 태어났을 때 이 외갓집에서 태어나잖아요. 궁예가. 그래서 외갓집에서 태어났을 때 그 얘기를 보고를 받은 왕이 주변의 신하들의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 아기를 죽여라 이러고 군대를 보내요. 네. 그러니까 군대를 이제 보내니까 군대가 그 외갓집을 포위를 하고 들어갔는데 아기를 안고 이제 그 다락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도망간 거죠. 근데 거기까지 군대가 와가지고 아이를 뺏어서 밑으로 이제 던집니다. 그러니까 죽이라고 명령을 예.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침 유모가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떨어지는 아이를 받아서 도망갑니다. 근데 받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눈을 찔러서 그래서 한쪽으로 애꾸가 되었다. 이런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빠져나가서 그 자기 아이인 것처럼 하고 이제 기르게 되는 거죠. 예. 김소영 아나운서는 예전에 이 궁예와 또 견훤, 왕건이 주제였던 그 모 방송사의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때 한 초등학생? 네, 정말 아쉽게도 네. 안 봤어요. 그렇죠. 그때 네. 너무 어렸을 때 네. 저희는 그때 그 드라마를 너무 심취해서 봐서 네. 네. 그냥 김영철이라는 탤런트가 궁예의 궁예하면. 한 전형 같아요, 그냥. 맞아요. 저도 미남이었죠. 오늘 그리고 이제- 왕건 이름은 네. 최수종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견훤 이름은 서인석 맞아요. 같고. 공부하느라고 좀 찾아봤더니 네. 궁예 하니까 죄다 그분이 그렇죠, 사진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와요. 근데 네. 사진만 봐도 그럴진데 네. 그때 거의 뭐 매 주말에 그걸 보던 저희로서는 궁예와 왕건과 견훤은 다 그 인물들이 이렇게 체화돼서 다른 인물을 떠올리지 못하겠어요. 외국 사이트에 들어가도 그 사진 떠. 외국 사이트 들어가도. 또 실제로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이 김영철인 식으로 알 수가 그러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궁예가 이제 승려잖아요.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원래 진짜 승려였던 건지 아니면 내가 미륵 부리다 하려고 승려인 척하는 건지 뭐가 진실인가요? 오늘 저 네. 질문이 아주 예리한 질문들과 학설들을 많이 있네요. 네. 아니죠.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아마 사찰에 들어가는 경우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당시에 그 사원 세력이라는 건 대단한 거고 그 승려가 된다는 것도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층, 네. 지식층들이 주로 이제 승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이 궁예가 자라온 환경을 봤을 때는 대체로 기록에는 많이 없지만은 왕족으로서의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지 않고 일반 평민처럼 자란 것 같아요. 네. 자랐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절차를 밟아서 들어간 건 아니고 아마 약간 좀 다른 형태고 특권을. 일종의 말하면 네. 이제 기록에는 수원 그 승도라고 해서 일종의 말하면 뭐냐 하면 그 사찰을 관리하는 사람 또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를 서포트해주고 참여하는 사람 네. 이런 정도의 신분으로 가지고 이제 들어가지 않았나 행정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그럼 뭔가 신분을 이 출가를 했다라고 말을 하기엔 조금 안 맞는 조금은 안 거예요? 맞죠. 그렇지만은 아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찰에서 기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마 입산도 아닌 것 같고. 승려를 이게 그 네. 이제 기록을 보면 그 삼국사기 궁예전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그 유모가 그 애를 받아 안고 이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그 아무도 모르는 외딴 마을, 그러니까 궁벽진 마을에서 이제 애를 길렀는데 얘가 정말 장난질이 심했나 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심하니까 동네에서 뭐 원성이 잦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기록에 보면 10여 세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10살 조금 넘었을 때 이 유모가 부릅니다. 이 엄마가 네. 불러가지고 네가 그렇게 장난을 너무 쳐서 그치질 않으니 이게 이제 점점 심해지면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될 거고 그러면 우리 신분이 탄로날 거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니네 엄마도 아닌데 이제 밝혔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알려지면 너하고 나는 화를 면치 못할 거다. 네. 그러니 이제 내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 그 얘기를 듣고 궁예가 그 길로 딱 집을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이제 절로 들어가는 거죠. 절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정신 차린 거네. 모르겠어요. 정신 차렸는지는 잘 몰라. 그런데 어쨌든 그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이제 사정을 알고 자기가 절로 들어가는데 절에 들어가서 선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법명. 승명. 네. 예. 법명. 그 불명이라고도 예, 하고 뭐 이게 스님의 이름 선종이라고 하는 불명을 자기가 지었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출가를 했다기보다는 절에 들어가서 어쨌든 그 지낼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거는 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아까 이제 그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시대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어디 뭐 민가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절 같은 데로 가야 자기의 신분도 속일 수 있지만 동시에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네. 뭐 이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겹쳐진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예. 처음에 그렇죠. 어느 절로 갔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 삼국사기에 네. 세달사라고 하는 절인데요. 그 세달사가 과연 어딜까? 네. 어딜까요? 추론을 하긴 하는데 명확하지는 않아요. 명확하지는 논쟁 중이죠. 네, 네, 논쟁 네. 중이긴 한데 다행히 그게 이제 그 영월군에 있는 영월군 남면에 있는 그 일종의 말하면 그 흥교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예. 그 절이 원래 기록에는 세규사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규자가 마치 그 달자하고 비슷하게 네, 생겼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게 아마 잘못 기록이 된 게 예. 아닌가 했는데 근데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쭉 하다가 97년도에 강원대학교에서 이제 거기 발굴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강원도에서 발굴을 했는데 2차 발굴 때에 그 세자하고 귤자가 들은 명문 평교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것이 그,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그 절터는 아마도 영월에. 영월에 있는 그 영월초등학교 그 흥교 분교라고 또 있습니다. 예. 그 분교 아마 운동장 터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궁예도 결국은 또 강원도와 연결이 그러니까 철원을 떠나서 네. 이미 이렇게 이 사찰에 들어갈 때부터 강원도와 연결이 또 되는. 그러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영월이라는 자체가 명주에 소속되어 있는 성입니다. 영월이 그러니까 명주. 이미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 궁예는 우리 강원도에 예. 뗄래야 뗄 수 그러네요. 없는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궁예가 일단 이렇게 세달사에서 이렇게 승려 생활을 합니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정식 승려일지 아니면 그냥 그곳에서 이렇게 승려 스스로 법명 정하고 이렇게 이거 일저일 하면서 그랬을지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근데 아무튼 작년이 되면 나옵니다 거기서. 근데 처음 나와서는 그 기원하고 양길한테 이렇게 의탁을 한단 말이에요. 양길 하면은 우리가 도적 뭐 이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이게 잘못 알려진 건가? 기원도 이게 이제 그렇고. 아마 기원이나 양기를 고려 입장에서 보면 도적이라고 보고 싶겠죠. 예. 그런데 이제 기록을 이렇게 좀 보면 네. 아마 그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호족 세력, 강력한 무력을 네. 가진 호족 세력이었을 것 같고요. 기원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원주 지역 쪽을이거나 아니면 충청도, 네. 죽주 이쪽 지역을 이제 장악하고 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냥 혼자 가면 아무리 뭐 그래도 받아주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세달사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을 꽤 규합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절에서 이제 지내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꽤 규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당신 밑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투탁한다 그러잖아요. 예. 투탁을 이제 했겠죠. 투탁을 했는데 기원이 보니까 별로인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거절당해요. 네. 거절당하는 게 왜 거절당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두 가지 경우죠. 거절할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세력인 것 같아서 거절하는 경우도 네. 있고 나보다 너무 뛰어난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네요. 어느 쪽인지는 모르죠. 거기서 이제 잠깐 지내는 사이에 그 기원 밑에 있던 또 사람들과 그 버세 관계도 맺고 뭐 이러면서
거기서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어서 데리고 예. 양길한테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양길은 받아주는 거죠. 네. 이 양길이 바로 이제 궁예가 본격적으로 힘을 가지고 세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든 그늘이 돼준 예. 인물입니다. 아니, 그 잠깐 머무는 곳마다 이렇게 동지를 잔뜩 몰고 다니네요. 그렇죠. 그건 능력이잖아요. 그런 걸 그게 보면 능력이죠. 제가 보기에 이제 그 궁예를 정말 나쁜 놈이라고 우리가 계속 생각해서 그런 건데 네. 사실 이 사람이 정말 나쁜 놈이었으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사람들을 규합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그러네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인물이면 리더십도 굉장히 뛰어나고 사람들을 화합시키는 이 능력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 저 사람 밑에 가면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비전이 있겠다 이런 걸 줬을 거 아닙니까? 상주의 그럼요. 유비 네. 같은 네. 어떤 그런 그렇죠, 그렇죠. 네. 아마 우리가 기록으로 지금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지 네. 사실 반대편 기록만 보고 우리가 궁예를 네. 지나치게 저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반성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세력을 점점 불린 궁예가 이제 철원에서 나라를 세우지 그렇죠, 않습니까? 나라를 아, 이 과정이 또 이게 또 극적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저 옛날 얘기하듯 좀 예, 들려주시죠. 아마 그 양길한테 가서는 나름 아마 상당히 자기 논리를 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양길도 이제 의심스러우니까 아마 이론을 많이 아마 지원해 주지는 않고 그 894년에 강릉으로 들어왔는데 그 전에 이제 일종의 말하면 명주의 외곽 지역이었던 네. 일종의 말하면 평창 또 아까 얘기한 그 영월 네. 그다음에 정선 이런 쪽으로 거쳐 들어오는데 근데 이 궁예가 참 똑똑한 게 절대 그 이 적은 인원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처음에 주어지기는 아마 100여 명 정도도 안 주어지지 않았나. 그 적은 그 군사력을 가지고 외곽 지역을 칠 때에 그 용어가 보면 그 탈이나 침탈 또 뭐 일종의 말하면 침입 이런 들은 여러 가지 그 용어가 쓰이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머리가 참 뛰어나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면 치고 빠지는 거죠. 게릴라식으로. 예. 그 외곽 지역을 완전히 자기가 장악을 할 때의 인원이 약 한 600명 정도. 네. 근데 이때 600명, 군사 600명이라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600명을 가지고 거느리고 명주로 올 때에 명주에서 전혀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입이라고 말을 쓸 때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명주에서 누군가는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 받을 준비가 돼 있던 것이 바로 허월이라고 하는 분이죠. 예, 허월. 허월. 김순희 김씨 씨가 아버지. 아버지죠. 예. 예. 이때의 그 허월이 아마도 이쪽에 있는 그런 호적 세력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네. 이때부터 이제 이 궁예를 일종의 우리 영동 지역의 대표 패자로서 인정을 하는 거죠. 그 강릉 지역에 어쨌든 그 강릉 김씨 김주원계가 이제 가장 중요한 호족이었을 텐데 이 지역을 장악하는 호족이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궁예를 이제 패자로 인정하고 네. 받아들이기로 이제 마음 먹었다는 게 분명한 게 그 아까 이제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 처음에 명주 지역으로 들어올 때 궁예 군대가 한 600여 명 됐다 그러거든요. 예. 그 중에 100명 정도가 양길에게서 받은 군대고 나머지 500명이 본인이 규합한 군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군대가 기록에 보면 명주가 귀부했다 그랬어요. 예. 돌아갈 귀자 붙을 부자 귀부했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백기투항했다는 거랑 다름없거든요. 뭐 저희 거를 다스려 주세요 이런 건데. 신기하네요. 아니 명주 그런데 네. 세력이 혹시 컸을 텐데도 그렇죠. 그냥 궁예한테 더 큰 걸 갖다가 작은 세력에게 바친 거랑 다름없잖아요. 근데 오로지 궁예 때문에. 네, 그 당시에 그 여기 그 명주 지역의 군대가 3,000명이 넘었어요. 네. 그러면 600명을 가지고 3,000명을 싸우도 시원찮을 그러니까요. 판인데 그 군대를 가지고 와서 좀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귀부했다고 하는 것은 네. 이미 그 전에 그 이 호족 세력과 궁예 사이에 이미 충분한 그 공유가 뭐가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인정이 돼야 사실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힘을 이제 얻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대관령으로 서쪽으로 가면 양기라고 부딪히니까 이제 고성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고성으로 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계령 쪽으로 한계령 그래서 넘어서 천안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인제를 함나 화천, 인제 네. 그다음에 홍천, 화천 예. 그리고
김화, 인제 이렇게 그렇죠. 철원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는 오늘 지금 얘기 들으면서 도대체 궁예의 매력 포인트가 무엇이길래 지금 계시다면 자기 개발서 같은 거 좀 내주셨으면 베스트셀러가 됐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철원까지 지금 갔잖아요. 네. 거기에 궁예 도성이 지금은 네. 뭐 비무장지대 안에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지금은 네. 예,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데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비무장지대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 발굴이 완전히 이제 안 된 건데 와, 그럼 그 기초조사는 안에, 좀 네. 됐어요. 기초조사는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 지금 남아 있는 건 이제 일부, 그러니까 성은 상당히 그 없어진 데가 대부분이고 네. 일부는 꽤 남아 있다고 제가 들어간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기초조사된 걸 보면 예. 그 내성둘레가 7.7km래거든요. 7.7. 예, 7.7km. 어, 내성둘레가 그렇고 외성둘레가 12.7km로 지금 예. 됐어요. 그러면 어느 이 정도죠? 정도면은 아마 궁예가 거기에 도성을 세웠던 때만 하더라도 네. 가장 큰 도성이죠. 이게 그렇죠. 충분히 한반도에서 한 마을, 예. 한 도시가 있을 수 있는 곳이고. 이 정도 도성이면 정말 굉장히 큰 거고 네. 그리고 성벽의 성벽이 지금 일부 남아 있거든요. 네. 성벽의 폭이 11m예요. 폭이 예. 폭이 11m면 그 위로 세상에. 마차가 충분히 달릴 수 있는 뭘로 정도의 진 수준. 거죠, 그 벽이? 돌로 쌌습니다. 예. 궁예가 그러면 명주, 그러니까 지금 뭐로 강릉 중심으로 한 명주도 아니고 철원도 아니고 또 송악으로 간 까닭은 뭘까요? 일종의 말하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궁예가 참 뛰어난 그 전략가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자기의 주 세력은 명주지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그거 봤을 때는 명주가 가장 강력한 그 자기의 고향과 같은 그런 지역인데 이걸로서는 우리 사만을 통일하기는 좀 힘들지 않았나. 너무 동쪽에 치우쳐 있어서 예. 그리고 또 군대가 이동하기는 병사가 이동하기는 너무나 먼 거리다. 백두대간이 있고 하니까. 예, 그래서 경험상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경험상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한강 유역이 가장 그 요충지일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그것은 뭐냐 이 서해의 해상권을 장악해서 중국과의 어떤 교역적인 그 힘, 예. 요 두 가지를 장악하면 사만을 통일할 수 있겠다 하는 아마 전략이 있었던 거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한강 이북에 있는 임진강 유역, 그 다음에 항해도 있는 지역, 그 지역에 있는 고구려 계통의 후예인 사람들을 잡음으로써 어떤 정신적 지주가 자기가 돼주기만 하면 예. 충분히 인적 물적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제 송도로 가게 되죠. 명분과 실리를 네, 모두 이제 갖추게. 그렇죠. 그 마진이라는 이름을 왜 지었나요? 그게 이제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마자는 이제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진이라는 것은 일종의 나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큰 나라, 대동방국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대동방국. 그러니까 마라고 하는 게 불경에서 마하, 바냐, 바라밀 그렇죠. 따시미 할 때 마하가 크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마를 쓰고 진은 우리나라를 진단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진짜가 이게 동방을 뜻하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위대한 동방 또는 큰 동방의 나라 이런 의미로 썼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궁예가 이렇게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한 가장 물적인 기반이 된 곳은 바로 명주였다라는 사실은 이제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명주의 최고의 실력자는 바로 허월 그리고 김순식이었을 텐데요. 그들의 또 주거주지 또 거점이 바로 명주산성이 아니었겠습니까? 명주산성의 흔적은 바로 지금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시간여행 제작진이 직접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이게 촬영하기가 좀 쉬운 곳은 아니라고 답변하면서 이번에 저희 담당 PD가 이제 두 번째 갔다 오는데 자꾸 다른 PD 보고 갔다 오라고 이번에 그러더군요. 그러나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다녀오시라 해서 그 PD가 또 갔다 왔습니다. 훨씬 알찬 화면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함께 가보시죠. 시대의 영웅을 품은 곳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인데요. 명주산성 터를 찾아 올라가는 길입니다.
궁예가 양길 휘하의 장수로 명주, 지금의 강릉을 찾았을 때 명주 땅은 김순식 장군과 그의 아버지인 허월대사가 이끄는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근거지가 바로 이곳 명주산성이었죠. 네, 여기가 바로 그 강릉의 남할여초 시기에 존속했던 명주성의 터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명주성의 북쪽성 구간의 일부에 이제 해당되는 곳인데요. 이 성은 바로 강릉에서 시내 중심지에서 서쪽으로 약 1.2km 떨어진 곳에 구릉성 야산을 끼고 두 개의 곡지를 에워싼 포곡식 산성입니다. 영동대학교를 감싸고 있는 산을 오르면 만날 수 있다는 산성의 흔적. 얼마 전까지는 성곽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밭을 개간하면서 아쉽게도 지금은 자취를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은데요. 당시 시내를 내려다보며 감시하고 외부 세력을 파악해 방어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선택한 땅. 외적의 침입을 피하는 데는 이만한 곳도 없었죠. 예, 궁예가 강릉에 들어왔을 때 이 명주성은 벌써 존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릉 김씨, 김순식, 허월, 호족 기반의 중심 성으로 활용을 했던 곳으로 아마 궁예도 여기 와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관령을 사이에 두고 영서 지역에서 넘어오는 관문이었던 이곳 성산 일대. 이곳엔 명주산성 외에도 대공산성, 제왕산성 등 15개가량의 산성이 있었습니다. 성 전체를 돌로 쌓았다고 보기는 뭐하고, 다시 말하면 석성으로 다 쌓은 건 아니고 처음에는 토성으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부분적으로 아마 좀 취약한 부분을 돌로 쌓아서 석성으로 유지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성에서 궁예와 김순식이가 이곳에서 활동을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척박한 환경에 이곳 명주 일대에 도착한 궁예. 그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 무혈 입성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궁예는 민심을 잘 다스려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백성을 덕으로 다스려 덕장으로 불렸다고 하니 후 고구려와 마진 그리고 태봉으로 이어지는 국가 건설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 궁예가 이 명주를 중심으로 세력을 불려나가던 그 시기에 병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렇게 덕장으로 또 이렇게 인식이 되고 그때는 저렇게 나도 커야겠다 이렇게 이제 저도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런 마음에서 미륵사상도 나온 걸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륵이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믿으면 네. 좋은 세상이 나중에 갈 것이다.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륵이 사실 이제 그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한 게 네, 복잡한 뭐 불교적 논리나 이런 걸 떠나서 미륵을 믿고 열심히 그 염불을 하면 네. 미륵불을 염송하면 나도 미륵 부처님이 만드는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 이런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지금 현재는 어디 있냐면 도솔천이라고 하는 데를 네.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을 떠난 지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면 좀 많이 지나요. 7천만 년 전.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면 네. 이제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미륵 부처님이 와가지고 용화세계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미륵사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정권을 가진 사람 또는 새롭게 어떤 그 나라를 세워서 꿈을 꾸는 사람들한테는 백성들을 결집시키기 좋은 굉장히 좋은 그 종교적인 요소인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궁예가 그 사상은 네. 좋은데 네. 그 미륵이 오실 거다 이게 아니라 짐이 미륵이니 그렇죠. 내가 본 미륵인데 그러니까요. 원래 네. 56억 년 지나야 온다 그랬는데 좀 빨리 온 감도 있고요. 네. 56억 7천만 년. 그렇죠. 근데 너무 빨리 오신 것 같고 또 이제 본인이 이제 미륵이라서 그런지 이제 나는 너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관심법이. 이 관심법이라는 게 설마 진짜로 그렇게 남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네. 그 이제 사실 저는 궁예가
남의 마음을 받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냥- 봤을 수도 있다? 저는 뭐 그 세상에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그런 능력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미륵이세요? 예. 우리가 그럼요. 모르는 게 너무 그럼요. 많습니다. 근데 그 미륵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원래 이게 미륵관심법이거든요. 예, 예, 예. 미륵관심법을 우리가 줄여서 이제 관심법 이렇게 부르는 네. 건데 이 관심법은 미륵불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신통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그 사람을 잘 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원래 이제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궁예는 그걸 가져다가 너 나쁜 짓 저질렀지. 뭐 이런 식으로 속으로 지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써먹은 거죠. 예, 예. 그 관심법이 결국은 이제 궁예의 가장 나쁜 게 이제 관심법이었거든요. 근데 관심법이 이게 초기에는 전혀 달랐거든요. 예. 내가 미륵인데, 내가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동고동락을 하면서 신임을 엄청 받죠. 예. 그렇죠. 근데 이 관심법이 어떻게 언제 나왔을까? 911년이 되면 이제 태봉이라는 나라를 세워놨습니다. 이 태봉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는 완전히 이제 이 사만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표방을 하는 거죠. 요때 나오는 게 뭐가 있냐 하면은 그때 이 관료 조직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내봉성이라는 게 나와요. 이 내봉성이라는 게 원래 마진에 있을 때는 구위에 해당했던 서열이. 근데 이때가 되면 2위로 올라갑니다. 네. 2위로 올라가면서 뭘 하냐면 인사 관리를 합니다. 네. 인사 관리뿐만 아니라 감찰까지 시킵니다. 이쪽에 말하면 사정기관까지 하는 거죠. 예, 예. 그 사람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과연 정치를 어떤 그 행정 처리를 잘 하고 있나. 여기 이제 이까지 올라가고 그다음 또 그 밑에 뭐가 나오냐 하면 그 순군부라고 하는 게 나와요. 예, 예. 이 순군부가 뭐냐면 자기가 명령, 군사적 명령을 할 때 과연 그 명령을 얼마나 잘 따르는가, 거역하지는 않는가. 네. 겉에서는 따르는 척하지만 속에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찰기관, 또 일종의 말하는 감찰기관이 이제 막 굉장히 위로 올라갑니다. 예. 이것은 왜 그러냐. 지금까지 고구려 계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충성을 다해서 태봉에게 했는데 예. 이제는 속된 말로 하면 토사구팽을 당했다. 네.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이제는 너는 뒤로 빠지고 네. 새롭게 규부에 들어오는 사람들, 투탁에 들어오는 사람을 벼슬을 주고 예. 중용을 하는 거죠. 요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인데 뭔가 명분을 걸어야 되는데 그 명분을 걸려고 하니까 이거를 사정을 누가 조사해 봤는데 이렇더라 이게 아니라 이제 나의 권위, 예. 왕으로서의 권위 그것을 이미 다른 정보를 통해서 다 갖고 있고 네. 그 권위를 통해서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부처님의 그런 세계를 가지고 내가 너를 심판하노라 하고 하는 더 쉬움이 있은 거죠. 예. 그 궁예와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이제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지금도 사실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사람이 많은 뭐 호남이나 영남이나 뭐 충청이나 이렇게 가지 않고 강원도 명주를 기반으로 하고 철원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쪽으로 안 가고 강원도를 또 했을까? 인구가 적은데. 그래서 아까 그 전자에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궁예가 굉장한 전략가고 네, 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미 그쪽에서는 월등히 이제 그 사람의 인원이라든지 물류 네. 이런 것은 강원도를 훨씬 능가하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쪽 지역에는 막강한 귀족들이 오래전서부터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아, 예. 그러면 그나마 나를 반겨줄 이가 누군가. 네. 그것이 이제 결국은 명주였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요거를 기회를 삼아서 일종의 그들의 세력에 좀 벗어난 지역이 바로 철원이었고 네. 철원에서 송악을 거치면서 세력 규합을 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 이 강원도의 그 힘이라는 게 뭐냐? 네. 강원도는 항상 그 재미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아닌 말갈족. 예. 일종의 말하면 뭐 조선 시대가 되면 이제 여진족이라고 하죠. 또 나중에 이제 강점기 때는 만주족. 네. 네, 이런 말갈족하고 늘 상처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하고의 그 전쟁, 크고 작은 잦은 전쟁은 굉장한 힘이죠. 예. 굉장한 힘이죠. 이런 병사들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다른 지역에서 힘을 곁들이면 예. 사만을 통할하리라. 외친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다툼 현상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이들이야말로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군사적 막강한 힘이 된다. 예. 이것을 대변해 주는 게 나중에 왕건이가 이제 왕건
즉위 5년에 우리 왕순식이 예. 이분이 이제 1, 2천 전투에서 결국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신검을 물리치고 이제 통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장이 제일 인원을 많이 끌고 간 또 주장이고 중군으로서 가운데의 군사로서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김순식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 그 전설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 1등 공신이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지 않겠나. 대한민국의 이 흘렀던 역사, 또 우리가 일제강점기는 이제 우리 기억 속에서 우리 역사가 인정하지 않는 역사인 거고, 나머지는 다 시대 구분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했을 때 뭐 삼국시대,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통틀어서 강원도가 없었으면 우리 역사는 지금 뭐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 시작된 곳도 강원도라고 하셨고요. 또 오늘 지금 고려가 시작된 곳도 강원도고. 그렇죠. 강원도가 이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여행 강원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도 물론 뭐 중요합니다만 시간 여행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근데 강원은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행 강원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고려랑 조선이랑 다 강원도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고려도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룬 것처럼 예. 그 강원도가 없었으면 이게 뭐 시작 자체가 그렇죠. 안 됐고, 또 그 조선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그 태조 이성계의 조상이 삼척으로 그렇죠.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살다가 이제 지금 현재 준경묘, 예, 영경묘가 다 남아 있는 게 이제 바로 그건데, 우리 이 시간에도 예전에 한번 네.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걸 보면 고려의 시원지도 강원도고 예. 조선의 발원지도 강원도입니다. 네. 이런 중요성을 인정하여 우리가 조만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시즌 2를 또 함께 또 준비를 또 해야 되겠네요. 갑작스러운 예고를. 자, 이제 시간여행 강원의 대미를 장식하는 코너입니다. 역사 스토리 이프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내가 진정한 관심법을 구사할 수 있는 궁예라면 이라는 가정입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 속 인물도 좋고 또 현존하는 인물도 좋고 뭐 이 자리에 있는 분도 좋고 그 누구를 대상으로 해도 좋습니다. 딱 한 사람의 마음을 정말 완벽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했을 때 누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싶은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까지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지금 모든 국민의 관심 받고 있는 김서영 아나운서. 근데 저는 지금 이 질문을 딱 듣자마자 네. 궁예의 마음을 좀 꿰뚫어 봐야겠다 싶은 거예요. 궁예의 마음을. 아니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 이것만 알면 앞으로 저 그냥 탄탄대로 아니겠어요? 네. 앞으로 50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이 같아요. 얘기는 이제 곧 방송계를 몇 년 하다가 곧 정치계로 투신하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하시는 게 아닐까. 네. 소중한 한 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최다미 교수님께서는. 근데 고백할 거 하나 있는데요. 네. 저는 약간 그런 능력이 있는데. 실제로 있습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갑자기 옷을 이렇게. 눈을 못 보겠어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알아요. 그렇습니다. 이성 이렇구나 생각하시는 거죠. 김정은 마음속으로 푹 들어가서 네. 여러 가지 알고 싶은데 첫 번째는 도대체 머리 스타일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거는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은 미리미리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우리 정부한테 다 알리고 싶어요. 아하. 최근성 교수께서는 이 관심법을 카드를 하나 드린다면. 이걸 하자면 과연 그 강원의 시간 여행이 잘 내가 이걸 왜 할까? 네. 라고 아마 자신의 마음을? 제 마음이 아니고 예. 우리 김 PD님 마음. PD의 마음. 나를 왜 여기 과연 이걸 끌어들였나. 내가 이걸 지금 뭐 하고 오늘 있는 왜 최 건가? 교수님을 여기 모셨나? 예. 이게 치환하면 이게 다 알고 있는 자신의 일이죠. 자랑. 네. 나의 능력을 이만큼이 되니까 이제 부른 거다. 이걸 지금 스스로 표현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법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김 PD의 관심법을 칭찬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이 관심법을 평소에도 또 다양하게 활용하고 계신 김풍기 교수님.
누구의 마음을? 저는 사실 뭐 역사적으로 위인들도 많고 또 요즘 뭐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노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저는 오늘 소박하게 네. 제 아내의 마음을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어렵죠. 아유, 교수님. 공감하시죠? 아니, 저는 예. 공감한 저는 다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래요? 왜 갑자기 저를 부르고 들어오십니까? 아니 저는 갑자기 아닙니다. 굉장히 저는 공감하셨는데. 평소에 다 이제 마음호흡을 예. 하기 때문에 아니 다 공감하셨는데요. 땀이 나요. 네, 왜냐하면 제가 늘 아내의 마음을 추론해가지고 뭘 하잖아요. 왜 그걸 했냐고 물어요. 그러게. 이게 갑자기 공감을 하네. 교수님, 네. 그 사모님 이 프로그램 보지 않으세요? 보고 계시죠? 아, 예, 제가 이 다 프로그램 알고 있습니다. 보면 혼나지 사실은 않으실 거예요. 네, 제가 사실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면은 알면서 네. 그랬어 이러시면 네, 어떡해요? 이게 갑자기 수습이 안 됩니다. 네, 그러나 네, 사모님의 그러니까 부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싶다.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 그것 때문이죠. 네, 그럼요. 네. 그 보석으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정확한 보석으로 사실 슬픔이나 오늘이 저 결혼기념일이에요. 예. 오늘이요? 예,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라서 결혼기념일에 아내의 사실은 마음을 꿰뚫어 보고 싶다는 아내의 마음을 충격 발언을 꿰뚫어보고 싶은 예, 특별히 네.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여기 지금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내분께 영상 편지한 결혼기념일을 멋있어요. 결혼 기념이니까. 예, 내가 당신 마음을 몰라주더라도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예, 나랑 결혼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민망합니다. 갑자기 이게 오글거리는 멘트를. 오늘 귀가하실 때 환한 미소와 함께 예쁜 보석이 교수님 손에 담겨 있을 네. 겁니다. 제 아내분께 미리. 발금으로. 예, 보석을 싫어해서 아내가. 예. 관심법을 제대로 다시 한번 활용해 알겠습니다.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궁예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궁예 얘기를 단편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와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새삼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또 한번 느낀 것은 우리 한반도에 흐른 수천 년 역사 중에 가장 굵직굵직한 일들은 바로 이곳 강원도에서 다 벌어졌구나 하는 느낌을 또 한번 가져봅니다. 시간여행 강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